일단 오늘 민주당은 참관단을 보내면 국회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참관단도 파병 동의안을 해서 국회에 표결을 거친 다음에 파병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보는데, 체리스님 감사합니다. 참관단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특히 서양 역사에서 유구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다 참관을 하고요. 그 이전에 중세 시대에도 다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하면서 언덕 위에서, 여러분, 그때는 막 폭탄이 이렇게 날려다니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관하면서 화가들 그림 그리죠. 거기서 이렇게 쭉 지키고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농민들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가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그런 거 중고로 팔아먹죠. 뭐 그럼 여기서 이런 전술을 했구나라고 역사가들 스토리 라이팅 하죠. 그런 식의 참관을, 그러니까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대포를 어떻게 쓰네, 기마대를 어떻게 쓰네, 저쪽의 능력이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건 참관다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쪽에서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고 이렇게 참관단 보내는 건, 그거는 그냥 유럽에서 전통에서는 그냥 있는 일입니다. 무기 체계 확인하고, 지휘 체계 확인하고, 병참 체계도 보고, 전술 전략이 어떻게 리뉴얼되고 있는지도 보고, 무기 이런 겁니다. 드론,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론에다가 광섬유 딱 깔아가지고 드론 날라오니까 드론 막아야죠. 막아야 되니까 이 찝차 같은 거, 이렇게 탱크에 찝차가 딸려 다닙니다. 그래서 재밍, 드론이 날라온다 그러면 재밍해서 전파를 쐬서 드론이 무선으로 해서, 이게 지금 FPV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었으면 드론 시점으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건데 전파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러니까, 전파 끊으니까 거기다 광섬유 달아가지고 유선 통신으로 몇 킬로짜리 유선 통신 달아가지고 전차에다 꼬라박게 하고 뭐 이런 데더라. 참호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드론 위에 가서 또 수류탄 떨어뜨리고 자폭하고 뭐 이러면서 참호를 무력화한다더라. 이런 이제 새로운 전투 형태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참관을 보내야죠. 근데 그거를 보고 뭐 적대 행위니, 하면 안 되느니, 하려면은, 그럼 니네가 과반으로 통과를 시켜주겠어, 참관단도? 그럼 참관단 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약간 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얘긴데.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또 여러분, 이재명 친명계 있잖아요. 친명계에서 더민주 혁신회의, 거기서 입장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신준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 얘기를 한 건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네 가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빈약한 근거로 섣부른 북한군 파병 기정사실화가 성급하다. 빈약한 근거? 이게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의 그 질문이라니까요. 빈약한 근거로 북한군 파병 기정사실을 성급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받아야 할 명분이 취약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담당자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북러의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것 아닌가. 북한이 러시아 간 걸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이 사람들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필요한가? 러시아가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한미일 외교협력 당사자들의 태도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북한군 파병이 아니라 준군사 동맹인 북러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돼. 저는요, 이거 러시아가 맨 처음에 특별군사훈련이라고 했는데 그 프레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친명계 단체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가?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쟤네들이 쟤네들이 하는 얘기 중에, 게시판에서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들은 베트남에 한국 군인들 용병으로 보냈듯이 북한도 소련에 용병으로 보낸다 뭐 이딴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 우파적 사고 방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거 명확히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미국한테 받으면 용병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무기대여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소련, 영국, 중국은 제대로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미국이 무기 다 된 거거든요. 그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군화도 있잖아요. 군화도 몇 천만 켤레, 천만 켤레 이상을 미국이 대줍니다. 군화, 방한 피복, 뭐 수송기, 중화기, 탱크, 뭐 미국이 뭐 대포 이런 거 다 대줘요. 탄약까지 소련한테. 그 미국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운 나라 중에 미국을 지원받지 않은 나라 없거든요. 영국, 소련이 최대 혜택을 받은 나라들이고 중국도 많이 받았고 그땐 중화민국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지원받고 싸운 게 용병 이건 완전히 운동권식 사고 방식입니다. 소련 트랙터, 항공기술 이런 것도 미국이 지원 또는 미국의 투자 이런 거 하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거 모르니까는 저런 용병 같은 개소리를 할 텐데 저도 저런 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요. 저도 저런 거 믿고 살았고 운동권식 사고방식에 저도 쪄들어 있어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기술과 자본이 전파가 가장 격렬하게 발생하는 순간이 동맹이고 동맹국이 되어 그 동맹의 종주국이 있죠. 동맹은 종주국이 있고 완전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동맹의 종주국이 있고 그 종주국의 그 동맹의 가담한 국가들은 종주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이 훌륭한 전략이 선진국, 패권국하고 동맹 맺는 겁니다. 일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영일 동맹이 있었고, 미국이 소련하고 독일 동맹 맺어가지고 소련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었던 거고, 동맹을 맺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헛소리 씨부리다가 짓밟히는 게 맞겠어요? 그냥 운동권식 역사인식 따라가면 우리 식민지 되는 겁니다. 제3세계 세계관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 우리 그렇게 나약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 뽑아내는 거나 탄약 뽑아내는 거에서 지금 미국 다음에 우리예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넘버1 미국, 넘버2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근데 넘버2가 여러분 넘버2답게 행동해야지. 우리 어떡하지? 어떡해? 북한이 이러면 우리 여러분 등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국가로서 위상 그리고 이 서구 사회에서의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우리도 G8, G9 이런 거에 들어가서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들어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친명계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쟤네들이 이런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맹이라든지 국제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1국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니라 교역로를 둘러싼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북한이 해서 우리도 이해관계가 얽히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쪽이 이게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유럽 쪽이 계속 발목을 잡기를 중국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집중 못하게. 자, 유럽의 역할. 빨리 유럽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을 완전히 쓸어버렸죠. 이란 깨갱했죠. 뭐 지금 이제 후티 반군도 여러분 후티 반군이 그리스 유조선 15만 톤급 유조선 공격해서 막 홍해에서 불타는 거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후티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일단은 이스라엘이 다 좁혔죠. 진짜 살벌하게 좁혔잖아요. 조용합니다 이제. 후티 반군도 홍해에서 공격 요새 잠잠해요. 분위기 보니 이거 지금 여기서 개기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이제 제 역할 못 하고 있고 자 중국도 여러분 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 자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전략 자원이 석유에서 뭐로 이동했습니까, 여러분? 석유에서 반도체로 이동했어요. 석유에서 반도체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이거 얼마나 사실은 기회인 겁니까? 근데 이 기회를 잘 못 살리고 있죠? 봐야 돼요. 그 전략자원 그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중심으로 돼 있는 TSMC나 이런 거를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려 드는 그런 획책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거 또 하나 ASML 있죠. 미국 네덜란드 ASML은 이제 네덜란드 정부의 승인 없이는 AS 반 그 ML이 그 장비 DUV 장비, EUV 장비 반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 허가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세상 여러분 살벌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권 전쟁과 교역 여상의 대전쟁, 다국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정말 노답인 행동입니다, 그거.